자, 12월 첫 번째 성부조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바뀌는 만큼 여러분도 나름대로 계획도 많으실 거고 여러 가지 플랜을 짜 놓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첫 주가 참 중요합니다. 첫 주만 잘 매매 잘 하시면 나머지 주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것만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날 11월 달에 지금 지수 흐름이 참 기괴한 모습으로 마친 것 같죠. 코스닥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코스피는 오히려 큰 흐름은 잡아주지 못했죠. 이런 모습이 앞으로 12월 달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무리하게 갈 건 없고 항상 늘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깨 힘들어가면 모든 매매 조지니까 절대 그러시지는 마시고요. 자, 금요일날 가장 나왔던 성부주 중에서 삼양바이오팜이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상가까지 유지를 해줬으니까 더할 나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삼양바이오팜 하신 분들은 좋았지 않겠나 싶어요. 추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보면 종목을 좀 많이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한 달의 첫 날은 다양한 종목들을 최대한 구성을 합니다. 최대한 구성을 해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추측을 최대한 추론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리고 다음날 시장이 아침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그 방향부터 가장 먼저 시작을 한다. 그런 관점이 있지 않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실 것은 일단 금요일날에도 미래에셋 스펙 8호입니까? 상장을 했는데 미래에셋 비전 스펙 9호가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비전 스펙 9호 같이 좀 올려놓으시고 신규주 하시는 분들은 봐주시되 스펙주는 당일로 끝내야 됩니다. 꼭 그 점 잘 기억하시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만일 미래에셋 비전 스펙 9호가 전륜의 모습을 보인다면 스펙 8호도 봐주시고 그리고 삼양 스펙도 같이 놓고 같이 봅니다. 세 종목을 일단 붙여 놓습니다. 다음에 여기 ABion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 무정 권리락이 있습니다. 무정 권리락이 있어서 지금 4,900원이죠. 4,900원 그러는데 2,700원인가 아마 되니까 혹시나 무정 권리락도 시장에 받아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잘 봐주시고 다음은 아로마티카 시간에 3%대로 올려놓은 것이 좀 눈에는 거슬립니다. 거슬리는데 이렇게 시가 좀 높게 출발한 종목은 반드시 보합을 잡으려고 하면 되고 시가 기준으로 하세요. 다음은 이노테크는 시간에 1.0% 1.0% 얘는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당위성은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 같이 봐줍시다. 알트도 당일날 모습이 참 좋았죠. 얘도 금요일날 나왔던 성부주였는데 모습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올라가면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해볼 텐데 기관들이 팔고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합니다. 시간에 1.8% 참조해 넣었습니다. 노트는 많이 빠졌죠. 시간이 2.0% 빠져 있는데 33,000원가 아침에 시가가 얼마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기준 유동매매를 봅니다. 마이너스 2%든 3%든. 다음은 바이젠셀 사면 그래피 역시 기술주입니다. 바이젠셀 음봉이 좀 나왔죠. 음봉이 나왔는데 꼬리 부분에 한번 진행을 해보죠. 5,900원 정도 그 정도 잡고 해보시고 만약 안 주고 살짝 눌러주고 양봉으로 바뀌면 양봉을 바뀌는 시점 사면 시간이 0.3% 빠져 있습니다. 양봉으로 치고 가면 같이 붙어줘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피 갈지 안 갈지 상당히 마음을 졸이는 종목인데 기관과 외국인이 쌍거리가 들어온 점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어요. 양목을 치고 가면 붙어줘야 될 종목, 원목으로 아끼면 손 내면 안 됩니다. 럭키드 헬스케어, 대한강통신 역시 우리가 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럭키도 잘 살아났죠. 시간에 2.7% 상당히 좀 올려놓았습니다. 기관들이 물량을 넣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모양이죠. 시가 기준가 잡고 대응합니다. 대한광통신 살아나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힘은 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이틀에 걸쳐서 상당히 물량을 더 넣었죠. 금요일에는 외국인도 금요일에는 더 넣었고 그것이 어필이 될까? 시간 1.4% 보합가 시가 잡고 합니다. 다음은 온코닉 테라퓨틱스 인투셀 유진로봇. 온코닉도 가기는 잘 가는 스타일인데 모양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 쌍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점은 참조합니다. 시간에서 그리 별로 오른 없습니다. 인투셀 우리가 계속 많이 했던 종목이 하나죠. 죽을 놈이 안 죽으면 살아나면 이런 식으로 간다고 제가 그랬죠. 상방자거를 깔아주면서 이렇게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2.7% 제법 올려놓았네요. 그 바탕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거리에 들어왔다는 점이 눈에 띄입니다. 시가와 보합 이렇게 잡고 합니다. 유진로봇 요즘 로봇주들이 돌아가면서 많이 움직이는데 유진도 조금 소외받은 느낌이죠. 시간에 3.3% 좀 쓰기 나는 모양인데 시가 기준만 잡고 대응을 합니다. 다음 한국 PIN과 제행솔루텍. 한국 PIN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금요일로 20%. 시간에서는 별로 오른 건 없습니다. 0.9%. 기관이 외국인과 쌍거리가 들어왔다는 점 인정. 감이 달라붙어야 될 종목. 한국 PIM을 한다면 반드시 한라캐스트를 붙여놓고 해야 됩니다. 한라캐스트 잘 가고 있죠. 기관도 잘 넣고 있고. 역시 별로 오른 것은 없습니다. 두 종목 붙여놓으세요. 제형솔루텍은 조금 힘이 좀 떨어진 느낌인데 그래도 봐줘야 될 종목입니다. 시간에 1.0% 이렇게 가면 붙어줘야 될 종목. 다음은 DIC 글로봇 로보티즈 RF 머트리를 보겠습니다. 자, DIC는 금요일로 24% 정도 올랐는데 시간에 2.2% 올려놓았어요. 외국인이 좀 물량을 많이 진행을 했네요. 봅시다. 보합가 시가 잡고 대응을 해줍니다. 글로봇도 살아나면 같이 붙어줘야 될 종목이죠. 근데 힘이 많이 떨어진 느낌입니다. 글로봇은. 근데 기관들이 제가 물량을 넣고는 있네요. 외국인하고. 로보티즈는 이제 로봇 관련주에 대장주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애들이 많이 움직이고 또 우린 BTS 같은 쪽에 상가를 가고 이렇게 하니까 좀 움직이는 줬어요. 고가가 15, 제일 많이 갔네요. 그래도 금액대가 23만짜리인데 말이죠. 그 이면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같이 놓고 봅니다. RF 머트리얼즈는 모습이 상당히 나쁘진 않죠. 10% 정도 올랐는데 시간에 1.6% 기간이 처음으로 물량을 좀 넣은 것 같습니다. 시가가 높지 않으니까 보합가 시가 잡고 대응해 주세요. 다음은 코세스 한국 BNC 코롱티슈진.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큰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보겠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을까? 내일은 하나 더 양봉이 나오는 목표를 하겠죠. 시간이 2.3% 시간에 좀 올라서 내일 한번 흐름을 보죠.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한국 BNC 별로 오른 것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좀 손을 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시간 2.1% 어차피 비만 관련주가 관심을 받는 시점인데 BNC에도 뭐 나쁜 소리는 안 들리니까 같이 한번 봐주죠. 코롱 티슈진이 의외로 모습이 좋았죠. 28%까지 갔다 23% 맞추네. 그 이면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거리가 들어왔다는 것은 기억을 해놓습니다. 시간이 1.7% 달려가면 당연히 붙어줘야 될 종목.
SM라이프와 ABL바이오. SM라이프도 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을 이렇게 돌파를 해서 넘어가 버리는 이런 스타일은 상당히 좋거든요. 보세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에 들어왔잖아요. 시간에서 오른 건 없어요. 부합 기준과 잡고 대응해 주시고, ABL바이오 같은 것도 상당히 나쁘진 않죠. 이 지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한 번만 더 돌파를 띄워주면 전고점 이제 뛰어넘겠죠. 기관이 제법 물량을 많이 넣네요. 외국인하고. 부합 기준가니까 업무 때문에 손 안 대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출발을 하는데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종목을 많이 정리를 한 까닭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월초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 날은 종목을 좀 다양성 있게 많이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참 예측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자와 정리를 하지 않은 자와는 반응 속도에서 틀리겠죠. 마인드에서도 틀릴 것이고 말이죠. 일단 전혀 시장의 반응을 안 나타나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종목들이 몇몇 종목만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준비해 놓은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는 차이가 큽니다. 자, 새로운 한 달이 출발이 됩니다. 차분하게 하시고, 후반부에는 금요일날 진행됐던 사안문들 매매 현황 간단하게 붙여놓겠습니다. 사안문 코멘트도 간단히 붙여놓을 테니까 공부하실 분만 보시고, 승부주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금요일 했던 종목도 돌아보면서, 그리고 12월달 어떤 마인드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복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보기 전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한 달이 출발이 될 때는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나름대로 다 계획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번 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지만 제가 항상 이 4주를 이렇게 나누라 그랬죠. 나눠가지고 이 첫 번째 주가 가장 중요한 주다. 이 주에서 절대로 손실을 나서는 안 돼요. 최대한 어떻게 하든 양봉으로 끝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욕심을 부린다기보다는 양봉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첫 번째가 성공이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수월합니다. 첫 번째가 실패하면 나머지 주는 더더욱 힘들어져요. 그 점만 딱 머리에 기억을 하세요.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매매한 데는 아무런 힘든 점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점, 어떤 하나의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 상방적으로 수익을 주고 있을 때 초보자들에게는 제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5%든 7%든 10%든 수익을 줄 때는 챙기라고 제가 말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종목이 챙겼는데 그 뒤로 급등해서 계속 가버렸다. 아쉽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자꾸 챙기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죠. 챙기는 연습을.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는 그럴 수 없잖아요. 때가 되면 이렇게 끌고 가는 매매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끌고 가는 매매를 지향을 한다면, 나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지향을 한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떠한 종목을 끌고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또 얘가 수익을 주고, 이런 것들을 공부는 해야 돼요. 꾸준하게. 그래서 실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왜? 자기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패턴이 보이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가져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공부시켜준 종목이었잖아요. 전일에 우리가 여기 이 꼬리 지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꼬리 지점에. 완전한 꼬리 지점에 전일에 꼬리를 잡고 들어갔잖아요. 그 뒤로는 급등을 이제 했죠.
상가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날 당일날 하루 수익이 48%였어요. 초보자들은 뭐 10% 묵고 간 사람도 있고 15% 묵은 사람도 있고 뭐 20% 묵은 다 다양하겠죠. 그래서 제가 수급이 좋은 애들은 절반은 꼭 승부를 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주식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력자들은 절반 정도는 승부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8%나 수익을 갖고 뭘 노린다? 그 다음을 노리지 않습니까? 편하게 그 다음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우리가 이 총수익이 얼마였습니까? 70% 수익을 올지 72%인가 3%까지 올라갔죠. 나쁘지 않다는 것이요. 이런 공부를 자꾸 이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셔야 자꾸 수익에 대한 갈망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젠셀은 전일에 가져온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당일날에도 우리가 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일날에도 전일에 수익을 챙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잖아요. 정확하게 두 번의 매매만 해도 수익 20% 가까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의 원하는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공부를 해 나가면 매매도 수일본들어 내동매매도 좀 잘 하지 않고 조금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왜? 올라갈 거라고 보유를 했는데 택 꼬꾸라지는 게 허다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점이 허다하기 때문에 마인드가 많이 흔들리죠. 꾸준한 공부가 답입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이젠셀 금요일날 전일에 가져온 사람은 70%, 당일날 대로 진행한 사람은 20%. 상종목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바이젠셀은 효자였습니다. 금요일날 데이로 가장 인상적인 종목은 삼양바이오팜이었죠. 이 종목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던 것이 있잖아요. 주식도 반드시 사람처럼 궁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 주식에 무슨 궁합이 있냐. 말도 안 사람처럼 뭔 궁합이.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수익을 잘 준 친구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도 수익을 주는 확률이 높아요. 왜? 한번 다뤄봤던 종목이고 수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아가 한 행태를 알고 있어요. 상가 근처 가서 어떻게 하는지, 상가에 들어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지, 상가에서 눌러줄 때는 어떤 모습까지 눌러줬다가 또 상가를 들어가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손실을 볼 확률이 적어요. 삼성바이오팜은 첫날부터 시작해서 우리한테 참 많은 수익을 준 친구잖아요. 정말 많은 수익을 주었죠. 이 날짜도 우리가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주었잖아요. 점상을 가지고 그 다음날 또 수익을 주고 또 꼴이 들어가가지고 또 그 다음날까지 또 들어가고 이러한 친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친구죠. 근데 삼양바이오팜은 이 날짜 상한가, 금요일날 상한가는 더욱더 의미가 있죠. 다른 날짜와 틀려가지고 이 날짜에는 완전한 승부를 걸었지 않습니까? 바로 시가에 바로 승부를 걸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가까지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시간을 보면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9시 20분이었거든요. 20분. 20분 만에 상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장전에 준비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했다는 그게 딱 준비를 하고 그래서 삼양바이오팜은 참 많은 수익을 준 친구이기도 하면서도 궁합이라는 것이 실제로도 주식도 어느 정도 있더라 라는 것을 말해준 친구였어요. 삼양바이오팜은 내일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또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일 고속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첫날을 제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 이날 좀 아쉬웠죠. 예, 아쉬웠는데 호가가 너무 수급이 불안정해서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지 말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호가가 너무 약해서 하지 말자 했는데 그 뒤로는 뭐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죠. 급등을 해버렸는데 좀 아쉽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2차 점상을 갈 때 우리 이제 동양 고수를 가지고 같이 매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같이 올라갈 때 좀 상승세를 먹었잖아요. 먹고 이 날짜 꼬리 달아주는 이 날짜에 우리가 이 꼬리에 집중을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수익까지 점상을 먹고 그 다음날 수익까지 먹는 그런 매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좀 아쉬웠던 것이 첫 날짜에 수급이 좀 불안정하더라도 재료를 보고 좀 승부를 볼 걸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이제는 이제 뭐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챙겨 먹는 마인드로 했는데 금요일 날에도 우리 전일에 여기서 가져왔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60% 구간, 원래 68% 상가까지 가면 구간에서 잘라 먹고 다시 상가를 간다면 이제부터 조심해야 되니까 진입하자라고 말을 했죠. 뭐 역시 다시 상가를 갔죠. 상가에 진입을 했는데 당일날에 점상을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 편하게 챙겼죠. 물론 이날도 꼬리를 잡을 수는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수급이 약한 종목은 참 이런 꼬리 잡기가 상당히 좀 매매하기 까다로워요. 그래서 차라리 상에 들어가면 보자라고 했죠. 왜냐 들어가면 이제 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자라고 했는데 다시 상매매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전역고속은 또 어찌 됐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전역고속도 뭐 나름대로 수익 꾸준하게 잘 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금요일날 상장했던 삼성스펙 12호죠. 삼성스펙은 다른 스펙과 달리 약간 스펙에 대한 인지도가 있습니다. 다른 스펙은 그냥 그렇게 뭐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때가 많은데 삼성 쪽에서 스펙이 상장을 하면 항시 어느 정도 흐름은 잡아줘요. 왜냐하면 예전에 삼성 쪽에 스펙 하나가 있었는데 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론가 이용가 모르겠는데 제법 급등을 제법 많이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스펙은 상당히 좀 신경을 좀 쓰는 편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모습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좋지는 않았죠. 시가에서 그냥 바로 밀려버렸죠. 쭉 밀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었어요. 제가 꼬리 잡으려고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꼬리는 안 잡는다.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씩 도전을 합니다. 그제 했던 아로미타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선상에서 도전을 해가지고 그래도 제법 수익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다 이래 스펙 주는 꼬리를 잘 안 잡죠. 그래서 시가 돌파하는 시점을 공략을 하죠. 첫 번째에도 수익이 좀 나왔죠. 두 번째 공략했을 때가 이제 수익이 참 컸습니다. 거의 한 50% 가까이 수익이 나왔죠. 그 정도면 그날은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날도 방송에서 말했듯이 50% 가까이 찍어주고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얘가 이것이 오늘로서 마지막이다. 시간이 10시가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는 다시 상승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삼성은 뭐 앞에 수익은 뭐 수익을 안 잡더라도 두 번째 수익만 잡더라도 거의 한 50% 가까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수익만큼 챙겼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도 섭섭지 않게 잘 추적을 하고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추적을 했잖아요. 끈을 놓지 않고. 그것이 중요했다고 봐요. 삼성도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전전일에 상장을 했던 아로마티카는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좀 많이 눌러줘야 되거든요. 많이 눌러줘야 되는데 누른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는 폭도 많지가 않아요. 제가 늘상 말하듯이
급락은 급등의 친구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급락의 폭이 빠르고 신속하고 시간이 빠르고 빠를수록 상승폭은 더 크다. 제가 항상 말씀을 강조를 하죠. 그런 종목을 급락하고 절대 돌아서지 마라. 진행력 캔들은 장이 끝나봐야 한다. 한가까지 밀고 내려온 종목이 장이 끝나고 나니까 쭉 꼬리를 말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끝나더라. 근데 아로마티카는 뒤눌러주지를 않았죠. 7% 정도밖에 밀어주지를 않았어요. 마이너스 7%. 그래갖고는 그래 못 간다. 그래도 그냥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이 바뀌는 지점 역시 늘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직관적이고 보편적인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 그냥 보고만 있다가도 들어갈 수 있는 매매. 바보가 아니라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이 정시에는 수백 개, 수천 개 기법, 패턴, 공부 방법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원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여기만 공략했을 뿐인데도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13%까지 갔잖아요. 그냥 편하게 13% 먹는 거죠. 10%를 먹든 7%를 먹든 여기 7%짜리 꼬리를 안 잡아도 말입니다. 그런 점을 잘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알트 역시도 우리가 좀 생각보다는 좀 아쉬웠죠. 아쉬웠습니다만 실제로는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크게 기대감은 그렇게 없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10%를 줬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한문이 상한가 매매를 가장 기본으로 주축을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상한가에서 수익이 터져나면 많잖아요. 100%, 200%, 150% 이나가니까 이렇게 10%짜리 수익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큰 거예요. 10%도. 하루에 3%, 직장 다니면서 3%, 5%를 먹기 위해서 아침에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아침에 장 시작될 때부터 온갖 최선의 신경을 써서 합니다. 말천만 원 가지고 5%를 모으면 50만 원 아닙니까? 하루 그 편의점에 알바하는 학생들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과연 얼마를 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간만에 버는 이 10%라는 수익은 정말 큰 거예요. 제가 초보자분들이나 스킬이 약한 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항시 끊어먹는 매매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쌓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쌓아가라고. 그게 나중에 더 본인한테 이롭다 매매를 하는데, 그런데 이 수익에 대한 개념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은 이 HTS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돈을 알트를 2천만 원 투자해서 승부를 끌어서 200만 원 벌었다 10% 깔끔하게. 200 벌었네. 숫자상으로 2천만 원에서 2200이 되었네. HTS는 그렇게 표시가 나겠죠. 하지만 장이 끝나고 그 200만 원 HTN 기계에서 200만 원 인출을 해가지고 그 돈을 손으로 한번 만져보십시오. 아니면 그 돈을 집에 마누라나 한 가져다 줘보십시오. 한 달 내도록 아침 밥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써보십시오. 그 돈의 부피는 크단 말이에요. 남들이 몇씩을 벌었다, 몇백을 벌었다, 그거 아무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끊어먹고 내 호중을 챙기란 말이에요. 그런 매매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탄탄한 트레이딩을 쌓아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 배가 부르면 약간 날씨가 추워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내 배가 고프면 아무리 옷을 껴입고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이래도 추워요. 추워. 사람이란 게. 근데 내 배가 따뜻하고 내 통장에 돈도 들어있고 적금도 잘 부어가고 있고 이러면 날씨가 추워도 그냥 옷 대충 입고 다녀도 안 추워요.
그런 사람의 기력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초보분들은 특히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달 마지막 날 매매를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익률은 뭐 한 25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몇 프로나 먹었을까요? 물론 각자가 추구하는 매매가 뭐 상가를 한다든지 시초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 틀리겠죠. 멀티를 한다든지 각자에 틀리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과연 몇 프로나 수익을 올렸나요? 자, 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삼양바이오팸 수익을 우리 상가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전날 한번 보도록 하고 천일 고속은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NR 바이오팸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흐름 보면서 상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11월 매매를 마쳤고 이제 12월 매매로 들어갑니다. 마인드 잘 갖추시고 자신한테 맞는 매매를 찾아야 해요. 직장인이 멀티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상한가 매매도 하고 시초가도 하고 눌림도 하고 돌파도 다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직장인이야.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한락한 직장인이면 모르겠죠. 그래서 시초가 매매에 집중을 해야 되죠. 하루에 한두 주만 딱 승부 보고 마무리 짓고. 나는 전업도 하고 시간도 많고 한량해. 그럼 멀티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근데 실력이 안 돼. 공부를 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수련을 해야지. 마음은 천리길로 가면서 뭔가 생각은 저 뒤에 가 있으면 그 되나 말이지. 자기는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면서. 나는 부와 뭐 경제적인 뭐 그런 걸 탈피하고 싶다면서. 나는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한다면서. 말은 그래 놓고 행동은 안 해. 뭘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이 때는. 젊을 때야 여러 가지 실수를 해도 봐줍니다, 사람들이. 뭐 20대에 창업을 해서 30대 말아먹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세상 물증 어리니까 30대 창업을 해서 40대에 말아먹었다. 이제 뭐 조금 그럴 나이가 아닌데 좀 실수를 했네. 근데 50대가 넘어가서 이제 60대도 보고 이런데 뭘 말아먹었다. 저 자식은 뭐 나이가 몇 살인데 저러고 있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그만큼 잘해야 되죠. 이제는. 행동하십시오. 머릿수로 생각만 하지 말고. 라이브 팀들은 하루에 2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뭘 배웁니까? 그냥 수익만 쫓아갑니까? 그럼 수익이라 쫓아가면 수익만큼이라 좀 많이 벌든지. 하루에 2만 원 투자했고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를 벌지 않습니까? 하루에. 단 하루에. 그럼 수익이라도 벌든지. 안 그러면 공부라도 열심히 하든지. 대한민국에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 없습니다. 제발 제가 열정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달이 바뀌니까 제가 좀 잔소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인드 차분히 갖추시고 12월 달도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들 고생을 하셨습니다.